네. 지금 제 옆에 자유한국당의 김용태 의원이 나와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김병준 비대위 시절이었죠. 당 사무총장을 맡아서 인적 쇄신을 주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즘 자유한국당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많이 답답해 하신다고 들어서 저희가 특별히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용태입니다. 이른 아침에 감사드리고요. 어떤 상황이 그렇게 답답하십니까? 지금 뭐 나라 돌아가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 하는 모습 보면 답답하죠, 국민들. 그런데 자유한국당 보면 더 답답하다고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네. 가장 답답한 핵심은 밖에서는 자유한국당 내년 총선에서 이렇게 가면 이기기 힘들겠다, 네. 틀렸다. 네.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당내에서는 야, 이대로 가면 선거 이긴다. 정말 조심조심 잘해야 된다. 실수 안 하고. 그런 공감대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게 그게 가장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 보시기엔 그게 착각이 되는 말씀이시네요. 예. 뭐 대단한 착각 아니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네. 이런 얘기하면 당신들 정말 안 해서 그런 얘기 하느냐. 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런 얘기들 하시죠.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퍼뜩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유한국당의 이미지라든지 여론을 어떤 좌우하는 것 중에 최근에 이제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막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정미경 최고위원은 또 세월호를 또 언급을 해가지고 논란을 자초를 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정미경 최고위원이 하신 그 맥락은 네. 나름대로 자기 무슨 의도에서 했는지는 뭐 이해는 갑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정치인의 숙명이라는 게 네. 정치인의 정치인의 말은 자기 의도가 아니라 네. 국민들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그렇죠.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하고 외교하는 거 보면 정말 위태위태할 뿐만 아니라 네. 큰일 났다 싶죠. 그런데 그거에 대응하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대응 태도는 네. 그런 식으로 네. 감정적인 대응을 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할 일을 찾아야 되겠죠. 지금 뭐 이 문제는 복잡하지 않고 네. 일본 아무리 잘못했다. 우리가 비난한들 무엇하겠어요. 네. 국가 대 국가 문제에서 일본이 그 교섭을 거부하겠다면 우리로서는 대책이 안 서는 거죠. 네. 이때 과연 자유한국당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안을 내놔야지 문재인 대통령 잘못한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자체부터가 좀 핀트가 어긋난 것이다 이런 평가하신 것 같은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대응하는 태도는 다 옳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범위를 좁혀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크게 착각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이 착각이 비롯되고 있는 근원이라고 할까요? 경제죠. 지금 뭐 경제 좋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 경제 문제, 이 정권의 정책 실패 때문에 그렇다는 거 다들 인정하고 네. 큰일 났다 생각하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당신들부터 잘 알아. 당신들 하는 게 뭐냐? 예. 이제 지금 이 간극이 가장 크거든요. 네네. 근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유한국당이 더 잘못하는 게 뭘까?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자유한국당 잘못하는 걸 우리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유한국당 답답하니까 무언가 바꿔봐라. 네. 근데 예전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지금 이 얘기를 예. 이제 하시는 거니까요. 예. 참 이 얘기가 빙빙 돌면은 소용없는 노릇이고 네. 우리 입장에서는 국민들께서 바뀐 게 하나도 없다. 무언가 바꿔봐라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답을 줘야지. 네. 그거를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 경제 잘못하니까 내년 선거 이긴다. 이런 네. 식으로 하면은 예.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사효과만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뭐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예. 만만하게 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그 황교안 리더십, 나경원 리더십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뭐 금방 말씀드린 연장선상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의 느슨한 이런 분위기하고 네.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매우 비관적인 분위기하고 네. 이 간극을 메우는 게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요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는 자유한국당 우리가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느냐 네. 이런 분위기니까 예. 우리 당내 분위기 다 잡아야죠. 근데 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주기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잠깐 오르다가 다시 빠지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 추이가 잡히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네. 민주당 지지율을 10% 이상 하향해서 조정해서 인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 잠깐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뻥튀기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인가요? 뭐 일부 조사가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가 이렇다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야죠. 예. 우리가 그 10% 빼서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왜 10%를 빼서 보는 거예요? 뭐 자기 위안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예. 냉정하게 우리의 처지를 네.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본다면 예. 지금 조사가 예. 우리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다. 그렇다면 예. 내년 선거 정말 어렵겠구나. 예. 그 어려운 근원이 뭐냐? 예. 우리 얘기 말고 밖에 나가서 국민들 말씀 들어보자. 네. 근데 국민들께 얘기하시는 게 다 바꿔보라고 그런다. 예.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 스스로 내부 정비를 하는 게 우선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작업에 지금 소홀한 게 아닌가 싶어서 내부를 좀 바꿔야 걱정입니다. 되는데 안 바꾸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거기에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뭐 상임위원장 자리나 이런 걸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도로 침범으로 회기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당내 문제 네. 개파 문제가 재현돼서 네. 국민들한테 답답함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 이미 그래요? 뭐 개파는 무의미해졌어요. 뭐 소위 친박 비박이라는 게 네네. 그 세력이 어느 정도 대등해야지 그게 뭐 개파 갈등이라는 게 의미가 있지. 지금은 네. 거의 일방적으로 네. 그야말로 현역 때 그 현역이 아닌 밖에 있는 당협위원장들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네. 현역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네. 지역 가보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예. 선거 이길 수 있으니까 예. 괜한 무리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내년대 선거할 때 뭐 소위 그 여권발 박근혜 대통령 사면으로 네. 우리 이 보수 우파가 분열되는 게 가장 걱정이지. 네. 괜한 이적 혁신한다고 분열을 자초할 이유가 하등이 없다. 그러니까 네. 적당하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들이 지금 예. 사실은 이런 생각들이 현역들한테는 편할지 모르지만 네. 밖에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 특히나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잠깐만요.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현역 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네요. 지금 사면을 반가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공화당과 문제가 또 복잡해질 수 있다. 네. 야, 이게 걱정이다. 이 부분만 지금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 자유한국당 지금 예. 현재 문재인 정부 잘못하고 있는 거 대비해서 네. 잘하는 거 하나도 없다. 예. 너희들 일단 무언가 시작하려면 사람부터 바꿔보라라고 하는데 네, 네. 우리가 얼마나 부응할지 거기에 걱정하고 할 일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유한국당의 김용태 의원과 인터뷰를 듣고 계시는데요. 유튜브 라이브로 이 영상으로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 내용에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 사람을 바꾸는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조만간 지금 내년 총선 공천룰 발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이게 예. 혹시 좀 도화선이 되면서 오히려 내부 분야를 더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거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요? 뭐 어차피 민주당도 내년에 예. 대폭적인 인적 혁신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때까지 인적 혁신이라는 게 보면은 결국 그 힘이 있는 구심이 있을 때 제대로 됐습니다. 네. 뭐 저쪽이야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아마도 매우 영리하게 기술적으로 인적 혁신을 해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총선 승리에 본인들이 매우 중요하다 판단할 테니까요. 그런데 자, 그렇다면 예. 우리 자유한국당은 인적 혁신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네. 사실 그 야당 뭐 대표로서는 뭐 예전처럼 압도적인 어떤 카리스마를 가졌던 당 대표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다만 그걸 해내지 못하면 아마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한테 네. 선택받는 건 특히나 수도권에서 선택받는 건 저는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자, 인적 혁신을 명분으로 그 상당 부분을 탈락을 시켰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으로 가서 네. 그러니까 다시 어떤 당세를 키우고 총선에 들어가게 된다면 자유한국당한테 손해 아니냐 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죠. 그래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떨쳐야지만 인적 혁신을 해내고
그 인적 혁신을 해내야지만 내년 선거에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인적 저는 예.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고요. 네. 결국 용기이고 용기의 본질은 네. 여러 곳 중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황교안 체제에 대한 평가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인적 혁신에 미진하다면 그건 능력의 문제입니까? 의지의 문제입니까? 저는 뭐 능력보다는 역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지금 뭐 인적 혁신이 아직 시간은 좀 남았습니다. 물론이죠. 예. 다만 그 인적 혁신을 위한 이 터잡기가 정말 중요한데 터잡기요? 터잡기라는 건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공화당하고도 힘을 합치고 네. 우리 중도 쪽에 있는 중도 우파하고도 힘을 합치고 네. 그래서 빅텐트를 치고 싶은 마음에 누가 없겠어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고 한다면 결국 선택을 해야 되고요. 네. 선택을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버려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어느 쪽으로 할지는 저는 네. 제가 보기에는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으로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예. 결국은 우리 공화당이 그 지금 내세우는 거는 지난 탄핵이 잘 됐느냐 잘 되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네. 자유한국당 내에서 고해성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지금 세력하고는 힘을 아. 합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오히려 선을 확실하게 더 끊어야 된다. 그어야 내년 된다. 선거는 예. 누가 뭐래도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네. 자 심판하자 네. 이렇게 선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네. 자유한국당의 선택의 방향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황교안 체제가 그대로 국권이 유지된 상태에서 내년 총선을 치를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그런 어떤 체제에서 총선을 치렀을 때 승리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낙관하시는지 이 점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 체제가 네. 분명한 인적 혁신을 해낸다면 네. 내년 선거까지 당연히 가서 선거 승리를 이끌 수 있겠지요. 네. 그 부분은 전적으로 언제까지 가느냐 내년 총선 전망이 어떠냐는 건 황교안 대표 체제가 네. 인적 혁신에 대해서 어떠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실천해 내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황교안 체제의 롱런 여부는 인적 혁신에 달려 있다. 중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짧게 하나만 그러면 더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황교안 대표가 외부 인사나 내부 인사를 만나면서 자문을 구했던 대상들을 보면은 뭐 서청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아닙니까? 김무성 전 대표라든지. 근데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 방송에 나와서 너무 올드한 사람들 만난다 이렇게 평가절 하던데요.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시는지 뭐 비공개적으로 만나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중요한 건 황교안 대표께서는 우리 당내이기보다는 네. 당 밖 특히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 자유한국당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는 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지 네. 분명한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용태 의원의 오늘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